공동정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모와 공동실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경주 지사의 경우는 공동실행이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입니다. 내륙 고속 KTX 이걸 큰 수건 사업이었는데 예타 변제 사업으로 이제 실시하기로 이제 됐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게 착공이 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민주당이 오늘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당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7시부터는요, 김경수 판결문 읽기 토크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자, 하루를 온전히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판결문을 당 자체 내에서 분석한 그 내용, 발표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전체 구조 틀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는 것과 이 물증을 보완하는 진술 증거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완 등의 진술 증거죠. 이 두 가지 증거가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에 유죄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갔거든요. 공범이 성립되려면 같이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행행위 중에 제일 좋은 게 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더군다나 드루킹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민주당의 판결문 설명에 나온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 네. 그리고 이 드루킹 김동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지극히 낮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변호사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판결문을 읽어본 저와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은 그렇다면 기소하면 안 되고 유죄가 나면 안 되느냐. 우선 이 점입니다. 네.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없죠. 진술만 있습니다. 진술이 있죠. 예. 진술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물 사건은 기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소하면 전부 다 무죄가 나야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너무 예. 논리가 비약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킹크랩션을 하고 로그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원봉사 개념의 드루킹의 행위였다면 왜 총영사 자리를 약속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을 만났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이 점이 적시가 돼 있어요. 네네. 총영사 면접까지 주선한 것은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네. 이것이 판결문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동범행 성립 불가를 주장하면서 유명한 영화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모의 이상의 그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상하관계, 지위복종관계 등입니다. 공모 공동정범에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여러분 그 영화 대부를 보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총질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폭력배 두목은 그 조직원들에게 지배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이거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여러 명이 하나의 범죄에 가담을 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 몸에 비교를 해볼게요. 사람 몸이 있으면,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를 때린다고 하시면, 네. 직접 때리는 팔 다리가 있고, 네. 그거를 지시하는 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모공동정범은 그거를 여러 사람이 뭉쳐서 마치 한 사람처럼 역할을 나눠서 했을 때. 아하. 그래서 김 지사 같은 경우는 김 지사가 직접 댓글 작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거를 김 지사를 공범을 하려면 네. 적어도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네. 이 어떤 행동들을 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틀을 짜고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빈동원 조직의 어떻게 보면 순회급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차 교수님의 분석은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이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령 김 지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김동원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 인지만 했다는 것만으로 공모공동 정보를 보기는 어렵다는 형법 이론을 적용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법원에서 재판 선고를 내린 판결문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되면 조수진 부장 네.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당이 법원의 판결문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이게 완전히 사법부에 대한 다시 도전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당대표를 위시해서 전원이 다 나서가지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에 대해서 법원을 탄핵하고 네. 또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당 주최 토론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비판을 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의 도전 이런 중요한 핵심은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예, 한 말씀.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마느냐 어떤 정치적 논의는 좀 배제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1심이잖아요. 네. 사법부에서 내는 1심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어떤 신성 불가침이 아닙니다. 온 네. 국민들이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조수진 부장 얘기처럼 그거를 공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무리한 지적이다. 무리다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당에서도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판결문을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변호인단을 강화를 해서 그 항소심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일쯤 구속적부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은 그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면회를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도정이 표류할까봐 그걸 제일 걱정을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런 판결문 분석이나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해야죠. 지금 2심 재판부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법정에서 할 일을 지금 당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인데 그 김경수 지사의 지금 보석 날짜까지도 지금 청구 날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변호인들도 잘 지금 확정하지 않았던 날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김경수 지사의 대표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보석 신청을 한다. 이런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보석 신청에 대한 청구 받아들인 여부는 2심 재판부가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럼 2심 재판부한테 보석을 해내라는 압박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 면에서 보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에서 저렇게 기자회견 하죠. 당대표가 나서서 내일 보석 신청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온전히 김경수 구하기에 쓰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으로도 김경수 지사를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린 이 회의 때문입니다. 그 예산정책 협의 첫 회의를 경남도에 가서 좀 우리 당이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이제 오늘 왔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아마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균형발전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예타면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본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부장, 네. 그러니까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지금 도지사가 없는 경남도청에 가갖고 했어요. 네. 그만큼 좀 도와주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정인데요. 네.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찬 대표부터가 노골적으로 밝혔죠. 네. 이해찬 대표가 지금 우리 CG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은 것은 김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청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를 봐야 돼요.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언제 열립니까? 가을에 열려야 됩니다. 네. 정부 예산안이 마련이 되고 여기에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9월이나 10월, 11월 정기국회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도 안 잡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겨서 했습니다. 이거는 노골적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얘기 마무리하고요. 지금 8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9위를 꼽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